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우리의 친구 폴란드의 소식을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간부. 네. 자, 폴란드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FA50 PL과 관련해서 AIM-9X 사이드와인더 통합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FA50 개필러 암람 통합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암람 통합이 중단됐다라는 이야기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FA50 PL 버전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거든요. 이번 합의 어떤 걸까요? 이제 개필러 이외에 이제 폴란드가 이제 36대를 도입하는 게 바로 이제 FA50 PL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록 70으로도 부르긴 하는데 기존에 이제 납품됐던 개필러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뭐 A사 레이더도 들어가고 뭐 무장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기존의 개필러는 AIM-9LM 요거를 장착하고 했는데 PL은 9X AIM-9X를 달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달려고 그러면 이제 미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수출 승인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됐고. 됐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쪽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FA50 PL이 좀 약간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더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FA50 PL에 들어가는 거는 미국 레이션사가 만든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개발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원래 일정보다 좀 한 1년 정도 지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거를 미국 내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레이션 같은 회사들은 레이더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가지고 이런 레이더를 달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이제 FA50이 뭐 미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한국 내에서 하던가 이 레이더를 달고 이게 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하는 테스트를 또 해봐야 돼요. 근데 레이더가 좀 개발이 지연되고 생산이 지연되면서 인도 일정이 뒤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작년에 폴란드 공구참모총장이 와가지고 오케이를 다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1월에 이게 계약으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FA50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FA50 PL은 이제 레이더 관련된 문제였지만 사실은 엔진 관련된 문제도 좀 있었어요. 엔진이 이게 미국에서 만든 이제 미국 지휘사가 만든 F404 엔진인데 요거를 한화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죠. 근데 면허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404 엔진의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해외에서 가져와야 돼요. 주요 부품들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공급망 붕괴가 일어나면서 뭐 엔진도 제때 안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나라하고도 얘기를 했죠. 지금 엔진이 지금 제때 안 나오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케이 된 나라도 있었고 실제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봤는데 다 만들었는데 엔진이 안 와. 진짜요? 그래서 기체만 덩그러니 있어. 그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들어와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엔진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몇 번 좀 다른 나라도 좀 지연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폴란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래 알았다 오케이 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장 통합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냥 버튼 누르면 날아가죠. 네, 뭐 다들 하긴 하지만 무장 통합이라는 걸 안 하면 버튼을 눌러도 안 나갑니다. 네. 그 뭐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되는 거구나.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기체는 한국제, 미사일은 미국제 이러면 서로 통합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계약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서로 까야 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간단했어요. 레이더 그냥 LIG에서 개발한 거 쓰시면 돼요. 여기 쓰면 지금 아마 진짜 진즉에 LIG 거 썼으면 더 못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LIG 거는 이제 시제품밖에 없어요. 속도가 늘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아마 AIM-9X를 못 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산 항전을 안 쓰면 레이더랑 이런 거 안 쓰면 무장 통합을 지금 KF-10 암람이랑 9X 못 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카이 다닐 때도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LIG는 자꾸 이걸 팔고 싶어서 국회에다가 막 뭘 하는데 네. 항공기를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장도 못 달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눈만 있어. 아니 눈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할 네. 수가 없으면 이거는 전혀 전투기 파는데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기자들 그거 설득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국산 쓰면 좋지 그러니까, 않아요? 네. 좋죠. 네. 무장을 못 하는데 이거 어디다 써?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저도 좀 고생을 했었죠. 예. 그렇구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FA50PL이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통합도 하고 좀 일정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내년에 FA50PL이 폴란드에 들어가게 네. 될 텐데 기존의 FA50 개필러랑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 항전 장비부터 시작해서 정밀 타격 등등등 네. 성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껍데기 빼고 많이 달라진 지점이 나오는 게 일단 네. A사 레이더 장착되면서 눈이 엄청 좋아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스나이퍼 포드를 아마 장착하게 되면 이제 정밀 유도 폭탄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항공 폭탄 일반 폭탄을 달아 떨어뜨려서 명중시키는 거라면 네. 지금은 타겟팅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공격하려면 저공을 내려가서 목표를 육안으로 식별한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면은 과정에서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대공 무기라든지 맨패스라든지 아니면 고도에서 이런 식의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채는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렇게 한 대 당해버리면 다른 전투기는 작전이 불가능해지죠.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철수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9X가 통합되면은 이게 사정거리가 9X가 그 사인드 와인더라는 이 미사일 그러니까 전투기의 F-16의 날개 끝에 달려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사인드 와인더라고 부르는 이제 적외선 추적 방식 미사일인데 엄청 많은 버전이 있어요. 오랫동안 썼거든요. 9X 버전이 발사각도 넓고 추력 편향 노즐이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획 꺾어서 높은 중력을 견디면서 상대방 전투기를 쫓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신형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정거리가 그 회사의 카탈로그는 30km 정도라 얘기하지만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이 커지진 않았거든요. 사정거리가 늘어나려면 일단 연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드 와인드 자체가 커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30km는 그냥 카탈로그 쏘면 그냥 직선을 날아가는 거리인 것 같고 뭐 당연히 전투기가 요동을 치면 쫓아가야 되니까 한 20km 정도로 본다 그러면 네. 단거리 제압 임무 같은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 아니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전투기의 공중 초계는 전쟁 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 전투기가 날아와. 그럼 우리 뒤에 항공 초계가 쫓아가거든요. 네. 그럼 서로 거의 얼굴 맞닿을 정도로 붙어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때는 솔직히 중거리 공대공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쏘게 되면 가까운 거리 쏘니까. 그쵸. 그때는 사인드 마인더를 단 경전투기 보내도 돼. 어차피 상대방 전투기는 뭐 초계기나 아니면 대형 기체이기 때문에 네. 전투기처럼 이렇게 빠르게 날아갈 일은 없거든요.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FA50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좀 비싼 전투기 출격시켜야 돼요. 그러면 낭비잖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일상적인 초계에서는 네. 이게 FA50 같은 게 좋은데 그래도 항공 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쵸. 근데 9X 정도 달면 그래도 비상시에는 좀 사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영역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고 넓어지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50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F-50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경전투기라고 그렇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레이더도 기존에는 이제 기계식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A사로 바뀌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공중급유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사천에 가보면 이제 F-50을 그렇게 이제 개조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분 방식은 아니고 이게 나와서 딱 꼽히는 프로그램 프로 방식으로 FA18처럼 F18처럼 맞죠? 그러니까 미 네. 해군 항공대에 쓰는 함상 전투기처럼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로는 헬멧 디스플레이어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헬멧 디스플레이어가 적용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헬멧에 보면 쓰면 디스플레이 여기에. 장비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만든 장비를 쓰는데 우와. 스콜피온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있으면 장점이 뭐냐? 물론 이제 지상에 근접 항공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9X를 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은 막 이렇게 쫓아가서 삑삑삑 뒤를 노리거나 막 이래야 네. 되는데 네. 그럼 옆에 지나가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미사일이 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그게 장착이 네. 되고 그래서 사양만 보면 요 동급 경전투기 가운데서는 지금 최고 사양이에요. 최고로. 네.
어떤 부분은 약간 F-16 구형을 압도하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경차 네. 중에 완전 풀옵션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 네. 경차. 모닝이나 이런 거에 최고 옵션이라고 봐요. 최고 옵션으로 네, 다 들어가 그렇게 있는 이제 걸로.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향후 수출되는 FA50은 다 이 PL 사양입니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도 지금 네. 이 사양이고 근데 말레이시아는 FA50M이라 그러는데 네. 말레이시아 공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린 9X 필요 없다. 음. M만 달면 된다. 아, 그래서 거기는 9X가 안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네, 궁금한 게 만약에 9X를 달면 네. 나중에 암람 통합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는 걸까요? 암람은 이번에도 이제 여기 나왔지만 네. 미 정부가 9X 달아 이렇게 오케이 해줬잖아요. 네, 해줬잖아요. 그걸 또 해야 돼요. 다른 절차예요. 그래서 또 해야 돼요, 그거를. 네,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것보다 네. 예,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하나 해줬으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사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대면 했다가 네. 차 한잔 마시면서 네, 이렇게 이게 되는 또 다 거죠. 좋은 예.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야. 약간 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네. 9X도 카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이게 EL 문제, 수출 승인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네네. 걸렸어요. 그래서 몰라.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PL 계약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암람은 폴란드 정부가 미 정부하고 풀어서 가져와라. 네. 그럼 달아줄게. 근데 다만 FC PL의 미국제 팬텀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션에서 만든 RTX에서 만든 게 들어가기 네.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왜냐면 미국제 항전을 쓰기 때문에 암람다는 거는 네. 뭐 미국 정부가 폴란드와의 관계 생각해서 그래 달아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폴란드형 FA50PL에 들어가는 통합 지원 합의가 네. 가지고 오는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에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네. 지금 이제 나토 회원국도 잘 보시면 그 뭐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에 이렇게 공중 초계 임무에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그쪽 발트 3국 국가들은 공군력이 얼마 없으니까 네. 거의 네. 없는 나라도 있고 네. 네. 없어요. 아예 인구가 그러다 200만밖에 안 보니까 돼서. 이제 그런 이 뭐 영어로 하자면 이제 에어폴리싱이라 그러는데 그런 임무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또 한 가지로는 폴란드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 러시아가 이상한 드론들 보낸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거 요격했다고 F-35 띄우면 아니, 경제산이 안 그거는 맞고. 네. 근데 경제가 기울어지고. F-35 띄우면 되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주변국 공군 관계자랑 뭐 식사를 했는데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FA50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로도 경전투기로 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게 굉장히 강점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다음에 이제 링크 16도 달리거든요. 근데 링크 16 달리게 되면 네. 이제 나토의 다른 전투기들하고 데이터도 이제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 이제 열외 얘기인데 네. 폴란드가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항공 통제기, 공중조기 경보기 사업을 또 하려고 그래요. 와, 진짜. 왜냐하면 이제 급해서 스웨덴이 쓰고 있던 사브 들여왔는데 얘가 한 30년대 되면 또 집에 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앞서 살펴봤죠. KF-10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전투기 한 40대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들여왔던 개필러는 어떻게 보면 좀 훈련 쪽에 좀 방점을 많이 맞추고 PL은 경전투기, 경공격기로 쓰겠다라는 게 폴란드 공군의 좀 큰 구상이라고 봐야겠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도가 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FA50PL 버전 우리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고 주시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암람 통합 문제가 됐겠죠. 사인드 와인드는 해결이 됐고 암람까지 달게 되면 얘기한 대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걸 시도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드 와인드는 그래 단거리니까 네. 여기다가 암람까지 달게 되면은 중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기다 에이사 레이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링크 16으로 해서 다른 전투기나 조기 경보기에 데이터 링크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 레이더는 안 잡히지만 일단 쏘고 유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정이 좀 지연됐어요. 뭐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제 일정 지연이 됐는데 폴란드 오케이를 했지만 여기서 더 지연이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지연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들은 다 해주는 게 맞죠. 물론 폴란드와 미국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또 에이사 레이더 저는 그래도 LIG가 좋긴 한데 지금 FA50이 달 수가 없다면 이게 팬텀 스트라이크를 달게 되면 어떻게 실제로 성능이 나올지 왜냐하면 시험 테스트랑 실제는 좀 다르니까
이 실전에서의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FA5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렴한 운영비가 실제로 PL 버전에서도 가능한가라는 게 이제 예전에 K9 할 때 그 노르웨이가 보고서를 낸 적 있잖아요. 되게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지점들이 있고 네. F16이 이제 서서히 은퇴하고 있어요. 펠콘 형님이 저물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F35는 너무 비싸. 뭐 사소한데 이거 띄울 수 없잖아요. 네. 이걸 뭐가 대체하느냐. 다른 차기 F16을 우리가 빨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 좀 해야 할 일이 꽤 많은데요, 생각보다. 폴란드의 F50 PL이 납품이 되면 주변국 중에 지금 비슷한 걸 생각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 슬로바키아가 생각이 있고 F50에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폴란드가 고마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런 일정 지연이 사태가 생겼다. 아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 할 텐데 그나마 이제 폴란드는 그래 알았어 뭐 이해하고 넘어갔다라는 점. 사실 해외 국가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너그러운 점도 사실 있어요. 우리 공고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마 국회에서도 뭐 거의 막 씹어 먹었을 텐데. 일정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참 좋은 고객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실 이제 블록 70을 하려고 카이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개발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천억 들어가지 또. 네. 근데 이제 그걸 폴란드가 돈을 다 내고 해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F50이 더 해외에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옵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폴란드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FA50 PL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AIM-9X와 통합이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전투기로 이제 진화가 되는 겁니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운용 검증도 해야 되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암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잘 해결이 되고요. FA50 PL이 영역을 어디까지 넓혀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